자, 지금 이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보니까 웬 춤사위가 벌어졌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게 누굴까요? 맞습니다. 바로 지금 사태의 굉장히 중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유영재의 모습이겠습니다. 옆에 있는 거는 바로 여성 트롯 가수예요. 그런데 이 유영재가 춤을 추다가 이 트롯 가수를 슬쩍 돌아봅니다. 분명히 앞에서 신나게 이렇게 두 사람이 댄스를 췄단 말이죠. 그러다가 슬쩍 돌아보고 뭔가 여가수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러더니 뭔가를 할 것처럼 살짝 제스처를 취했는데 어색한 웃음을 띠고 유영재 본인도 살짝은 어색해합니다. 그리고 곧장 같이 춤을 맞춰 조금 추다가 이제 노래를 시작하자 뻘쭘해했던 모습으로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많은 가수들 또 많은 여성 팬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무대를 함께 꾸며왔었던 유영재 아나운서의 이 가요쇼 시절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때의 모습이 사실 지금에 와서 보면 상당히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색안경을 낀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또 색안경이라고만 할 수가 없는 것이 유영재 본인의 이런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한 의혹에서 끝난 수준이 아니라 많은 팩트와 증거 자료들이 계속하여 터져나오고 있는 현재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 유영재의 과거의 이런 모든 행적들이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으면서 이때는 이랬던 게 아니냐, 저 때는 저랬던 게 아니냐, 급기야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이경진 씨의 이야기까지 함께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증언들이 쏟아졌길래 이 유영재라는 사람과 선우은숙 씨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을까요? 정신병원에 긴급 입원을 했고 번개탄의 검색 흔적까지도 보였었다라는 이야기와는 다르게 아시다시피 이 유영재 본인의 입원 이후에도 끊임없이 많은 분들은 비판의 의견을 쏟아내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러한 말도 있어요. 선우은숙 씨가 동치미에서 하차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쳤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가 유영재가 신체 접촉을 했다라는 사실이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번져나가면서 실제적으로 유영재의 라디오 방송, 유튜브 방송 모든 것이 다 전면 중단되고 퇴출돼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결정타였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겠는데요. 이 결정타를 날렸다라고 하며 선운숙 씨 친언니에 대한 2차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5번이나 유영재가 그렇게 신체 접촉을 하는 동안 가만히 있었냐? 왜 참았냐? 왜 이혼하게 되니까는 그때서야 밝히느냐?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일까요? 사실 피해자라고밖에 할 수 없는 선우은숙 씨와 그 친언니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고소도 됐고 한쪽에서는 법적 조치를 하고 있고요. 유영재 본인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 폭로하겠다, 이 침묵의 이 행간을 좀 잘 읽어달라 이야기는 많았습니다만 그 어떠한 것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급기야 해명 영상은 삭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두고 어떤 분은 저에게 유영재가 부럽냐 또는 선우은숙 씨의 팬이냐 왜 이렇게 편협된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는데 아니 나와 있는 근거와 팩트가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누가 봐도 지금 범법자로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선우은숙 씨와 친언니 부분을 어떻게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특히 이 속풀이쇼 동치미에서는요 여전히 선우은숙 씨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차하겠다라는 발표 소식 전달된 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하여 선우은숙 씨 이제 그만 나와라, 하차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청자 게시판에 글까지 쓰려면 가입을 해야 하니까 그나마 이 정도에서 그치지만 제 영상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댓글들을 살펴보면요 그야말로 빗발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더 강력해요. 제가 차마 읽을 수 없는 워딩입니다.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다. 땡땡땡 여자가 널뛰듯 한다. 정신없는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다. 울렁증이 심하다.
이 동치미를 보고 느끼게 된 점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어찌 가능한가? 라는 말부터 출연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선운숙, 유영재와 이혼 절차에 있는 상태인데 당분간 자숙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재혼을 했다라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던지 시청자 입장에서는 당분간 동치미의 출연을 좀 자제시켰으면 좋겠다. 여전히 선운숙 씨의 방송 퇴출을 요구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운숙 씨 멘탈이 강하다. 같이 죽고 못 살던 사람이 정신병원에 들어갔다라는데도 헤헤거리고 방송을 하네. 야, 근데 선운숙 씨의 친언니에게도 입에 담을 수 없는 행동을 한 이제 범법자로 낙인 찍히고 있는 유영재라는 사람이 정신병원에 들어간 게 안타까워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팩트만 놓고 따져봤을 때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선운숙 씨와 그 친언니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는 분들의 의견에 저는 심히 공감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합니다. 선운숙님, 이혼 이후에 행동이 좀 아쉽다. 선운숙님, 서로 안 맞아서 이혼을 했다면 서로 깨끗하게 헤어지고 서로 응원하는 사이로 헤어졌다면 시청자들도 서로 격려와 응원을 보냈을 텐데 조금 아쉽다. 그래도 서로 좋아해서 결혼을 했을 텐데 그렇게 상대방을 고소하고 하차시키고 밥줄을 끊어야만 속 시원했을까. 선우은성 님도 잘못한 점이 조금이라도 있을 텐데 좀 유영재 님이 하루아침에 선우한숙 씨를 잘못 만나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아 안쓰럽다. 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고요? 어떤 남자라도 12시 통금령을 내리고 간섭한다면 내가 이렇게 간섭받으려고 결혼했나? 어떤 남자도 못 살지 않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12시가 아니라 새벽 3시, 4시였고 술자리였고 거기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삼박자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해주던 선우은숙 씨도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저렇게 커버를 치고 있습니다. 또 이혼이 죄는 아니지만 꼭 잘잘못을 따져야 할까? 성격이 안 맞으면 이혼할 수도 있는 것이 당연한데 내 잘못이 없으니까 치탄받기 싫어 상대방의 잘못을 억지로 만드는 것 같다. 유영재 님이 자유로운 영혼으로 스킨십이 어떤 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호감과 격려의 표시로 다른 연예인이나 팬들에게 하듯이 하는 건데 그걸 무슨 죄라고 뒤집어 씌우는 것 같다. 내가 살자고 상대방을 모함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사실 이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요. 정말 많은 부분을 공개하지 못할지언정 선우은숙 씨의 언니분에게 양해를 구해서 그 녹취록에 있는 명확하게 유영재라는 사람이 어떤 범법 행위를 했는지 좀 밝혀야 될 필요성도 느껴집니다.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팬들에게 하듯이 연예인에게 하듯이 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했다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밝혔다시피 이것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분명히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선우은숙은 뻔뻔하다. 좋아 못 살던 사람이 같이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나락으로 몰고 가며 고소까지 하고 밥줄을 끊고 자신은 저렇게 나와 방송을 하고 헤헤거리다니 동치미 결국 한 사람은 지금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너무 뻔뻔하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게 뒤틀린 팬심이라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은요, 선우은숙 씨와 친언니 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입장이 전혀 아니라고 저는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여론은요, 계속하여 번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선우은숙 씨가 방송에 등장해서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게 저런 사람들에게 덜미를 주게 되는 거죠. 참 개인적으로 황당할 따름이고 급기야 이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자, 이 당시 때 보면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정말 팬들과 단순히 그냥 어깨동무하고 손만 잡은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애시당초 여성 팬들과의 사적 만남에 대한 부분도 거론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때 보면 이 유영재 본인은요, 불쌍한 척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상갓집을 3번 갔다 오는데 3번 다 새벽 2시, 3시가 넘어 만취 상태로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요새는 이렇게 일찍 안 들어오냐라고 하면 슬픈 척을 한다고 해요. 굉장히 불쌍한 척을 한다고 합니다. 유영재라는 사람은 이렇게 불리했을 때 불쌍한 척을 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참 놀라운 게요. 이때뿐만이 아니라 팬들에게도 같은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게 참 황당할 따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이진호 유튜버 채널에 올라왔었던 내용인 거 다들 기억나시죠? 이 모습이 뭡니까? 보이시다시피 뭐 물리치료를 받거나 한의원에 방문했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신은 금전적으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치료를 잘 못 받는다. 당연히 연민이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영상에서처럼 유영재라는 사람에게 정말 많은 여성 팬들이 엄청난 후원금을 보내왔습니다. 이때까지 받은 후원 금액만 집계되어 있는 게 1억 어디 넘습니다. 1억 원. 누군가는요, 평생 1억을 모으기조차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굉장한 금액입니다. 이러니 사실 유영재라는 사람에게 신뢰를 보기에는 좀 어려웠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이경진 씨는 무슨 말을 했던 걸까요? 이 같이 삽시다에 등장했었던 박원숙 씨에게 외로운 건 어쩔 수가 없다라고 울컥하며 말했었던 선우은숙 씨인데 이 당시 때 사실 이경진 씨도 함께 이 박원숙 씨의 프로그램에 이렇게 등장을 했었습니다. 혜은이 씨도 이때 같이 등장했어요. 아시다시피 이 네 사람은요, 절친입니다, 절친. 연예계의 절친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예인들은 일반인 친구도 많겠지만 아무래도 함께 작품 활동을 하거나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네 사람이 정말 절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방송에 등장했었던 선우은숙 씨는요, 모 회장과 만나는 게 아니냐라는 악성 루머까지 시달리며 골프장을 가지 못했었다라는 이야기도 당시에 많이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때 이경진 씨가 함께 방송에 등장을 했고 이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거 이경진 씨와 함께 골프까지 쳤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골프를 할 때 마음이 편한데 10년 동안 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골프장 회장과의 만남이었다라는 루머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보고 있던 이경진 씨도 참 안타깝다라는 표정을 지었는데 결국 이경진 씨도 이때 식사를 하고 싶어 빨리 밥 좀 먹자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화제를 좀 돌렸던 걸로 눈에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보면 이경진 씨가 혜은이 씨와도 함께 등장을 해서 요리를 하며 선우은숙 씨와 밥도 먹고 이렇게 다 같이 행복한 시간을 네 사람이 함께 보냈던 장면이 바로 KBS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였는데 박원숙 씨도 아주 묘한 말을 했고 혜은이 씨는 유영재라는 사람과 동생이라 친하다라고 했는데 이경진 씨는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아꼈어요. 그런데 이번 사태에 대하여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 선우은숙 씨 친언니까지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니 아마 이경진 씨도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선우은숙 씨를 굉장히 위로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정말 달라가지고 말이죠. 물적이라 정말 방송 21년에서 이렇게 떨린 적이 정말 없습니다. 그런 바로 유영재 씨가 SBS에서 첫 라디오 방송을 마치고 난 뒤에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밀어줬습니다. 힘차게 저희 처음 맞이하는 이 방송에 대해서 열렬히 환영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박수 보내주셔가지고 든든한 후원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유영재 본인의 무려 10년도 더 된 예전 첫 라디오 방송 때의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또 다른 영상들에서도 유영재 본인이 사실 이 라디오 가요쇼를 굉장히 크게 성장을 시켰고 수많은 가수들과 콜라보를 하여 이 보이는 라디오라고 하죠. 마치 콘서트장처럼 현장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 많은 중년 여성 팬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사연만 읽어주고 노래만 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관객들과 호흡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낸 아나운서였죠.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가 최근에 몸을 담았다가 퇴출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경인방송사의 시청자 게시판에서는요, 사실 유영재라는 사람을 찾는 이야기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았던 팬들 어디로 사라지게 된 걸까요? 어디로 갔길래 아무도 유영재 본인을 찾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작금의 현실이 본인에게도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이 모습을 보면 이 많은 자신을 후원하는 팬들이 생겼다. 자신을 응원해주는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등등의 이야기를 쏟아낸 유영재의 속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말입니다. 이 유영재의 이 선운숙 씨 언니에 대한 사태가 뭐 정말 많은 가수들 또 정말 많은 여성 팬들의 모습을 제가 포착하여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가짜뉴스를 만드는 또 공교롭게도 이응자로 시작하는 채널들이 똑같이 이 채널 이름이 네 글자입니다. 독특하죠. 제가 조만간 공개를 제대로 할 건데, 자, 이 두 채널의 특징을 보면 유영재 본인에 대한 굉장히 황망한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대목들 중에서는 분명히 팩트들이 존재했죠. 유영재 본인의 손버릇 자체가 매너손이 아니라 여성분들의 어깨를 너무 많이 감싸진다거나, 또는 민소매를 입은 분도 제대로 된 배려를 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여성 팬들과 빼빼로 입으로 나눠 먹기, 뭐 간단한 포옹 등 굉장히 지금의 사태에 와서 돌이켜보면 유영재라는 사람의 실제 성격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그 이유가 여기에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월요일을 맞이하면서 이 유영재와 선운숙 씨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기사들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 자체가 자진 입원을 긴급하게 한 것 치고선 뭔가 너무 보여주기식의 모습들이 많다. 찍힌 사진들이라던가 그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증언들이라던가 또는 언론에 제보된 기사 내용들을 살펴보면 누가 봐도 유영재 본인이 정말 힘들어서 들어간 건지 아니면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서 도피처로 삼았는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민심을 많이 잃게 됐고 더 이상 유영재 본인을 찾는 많은 분들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말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유영재 본인에 대한 이런 많은 응원의 팬들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양다리 의혹을 해명하라는 유영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오히려 후원금이 그 비난과 비판을 덮을 기세로 마구 쏟아졌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수많은 여성 팬분들 아직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더불어서 이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사태에 대하여 함께 동치미 방송에 자주 출연했었던 전성애 씨는 어떤 얘기를 쏟아낸 걸까요? 자, 지금 이 기사를 보면 이 당시 때 이혼을 두고 뒷말이 이어졌지만 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으며 이틀 연속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방송을 켠 그는 2시간 동안 선곡받은 노래를 트는 것에 집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려 이틀 만에 100만 원이 넘는 슈퍼챗 후원금이 터지기도 했죠. 댓글 반응이 좋지 않자 사실 해명 요구를 하는 것과 응원하는 분들에 대하여 여기는 음악을 감상하는 곳이다. 이혼에 대한 언급은 피해달라. 위로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유영재 본인을 응원하던 일부 팬들은 슈퍼챗을 쐈고 이틀에 걸쳐 총 38번의 후원금이 터졌으며 그 액수만 12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매주 2번 진행되는 유영재의 이 유튜브 라디오 방송은요, 평균 30만 원에서 40만 원의 후원금이 쏟아졌는데 무려 3배 이상, 그리고 저번 한 달간 슈퍼챗 후원금으로만 벌어들인 금액이 수백만 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슈퍼챗보다 후원 계좌로 들어오는 돈이 더 많을 것이라는 의혹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후원금 계좌는 여전히 이 본인의 유튜브 예전 라디오 방송이 다 버젓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해명 영상만을 삭제했기 때문이죠. 그 후원 계좌로 여전히 유영재를 응원하는 여성 팬들의 후원금이 들어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예전부터 유영재 본인은요, 이 많은 여성 가수들과 라디오 가요쇼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때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수들에게 사실 매너스럽지 못한 행동을 보인 것도 팩트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본인이 많은 여성 팬들이 존재했고 그 수많은 여성 팬들과 이렇게 술자리, 심지어 몰래 갔던 빈소에서도 새벽 3시가 넘어서까지 술을 마시는 행태들, 동창생이라고 알았던 그 인물들 중에 한 명이 여자가 있었다라는 둥, 사실 여성 팬들과의 술자리도 탐탁지 못했다라는 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유영재의 많은 일상생활적인 부분들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면서 사실 이 당시에 자신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던, 쉽게 말해서 이 수백만 원의 후원금을 쏴주던 그 여성 팬분들이 다 그의 곁을 떠나게 된 거 아닐까요? 제 영상을 본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유영재라는 사람을 10년 가까이 응원을 했지만 결국 선우은숙 씨의 언니까지 건드렸다라는 이번 사태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손절을 하게 됐으며 팬클럽에서 탈퇴를 했다. 그에게 드린 후원금만 해도 수백만 원에 달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 돈조차도 너무나 아깝다는 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많은 방송인들이요, 후원금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터지곤 합니다. 뭐 동물보호단체에서도 후원금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많은 방송인들에게 후원금을 환불해달라라는 이야기도 쏟아지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지금 이 선우은숙 씨의 언니까지 건드렸던 이 몰상식한 행동이 만천하에 드러나고만 유영재에 대한 이 많은 민심은요, 사실 후원금마저도 돌려달라고 외치고 싶을 만큼 속이 타고 애가 탄다라는 분들이 매일같이 생겨나고 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유영재란 사람에게 후원금을 보내신 분들 계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팬들과 거의 사적인 만남이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던 유영재 본인입니다. 아마 유튜브 라이브를 하기 이전부터 라디오 방송 아나운서로서도 많은 술자리와 많은 뒤풀이가 존재했는데요. 결국 이 사이에서 라디오 작가로 알려져 있는 유영재를 돕던 한 여성과 동거까지 했다라는 증거와 의혹들이 여러 군데에서 쏟아졌던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선은숙 씨와 함께 방송에 등장했었던 이 전성애 씨는요, 당시에 이런 얘기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아나운서 DJ를 만나놓고 왜 인테리어까지 바라냐라는 함익병 씨의 지적에 이 선은숙 씨를 보고 있던 전성애 씨도 당신보다 4살이나 어리지 않냐, 맨날 사랑한다고 속삭이면 됐지 뭘 더 바라냐, 몰라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선우은숙 씨는 옆에 있던 서정희 씨와 김태현 씨에게 이쪽은 6살 차이다, 근데 몰라도 너무 모른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DJ를 만나면서 왜 인테리어를 바라냐라는 함익병 씨의 얘기나 4살이나 어리지 않냐, 맨날 사랑을 속삭이지 않았냐라는 전성애 씨의 이야기가 다시금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이미 전성애 씨는 이 당시 때도 많은 시청자분들처럼 저렇게 매일 사랑한다, 뽀뽀한다, 스킨십하는 모습들이 누군가에게는 좋아 보이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불과 8일 만에 만난 두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고개가 갸우뚱거려졌을 겁니다. 급기야 설날에 시댁을 안 가서 서운해한다라는 유영재와 이 선우은숙 씨의 이 시댁 고부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당시 때 뭐 서로가 축제가 되려면 스스로 시댁에 가려고 해야 한다, 혼자 본가에 간 것이 뭐가 문제냐, 아내가 시댁에 안 가서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것이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도 당시에 쏟아졌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에 항상 함께 시댁에 또 방문을 했었는데 아팠던 자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면 집을 나갔던 유영재에게 더욱더 남편으로서 서운함을 느꼈던 선우은숙 씨인데요. 이 당시 때 방송을 보던 분들도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전성애 씨 역시 마찬가지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당시 때
선우숙 씨는 왜 안 했냐 하면 내 마음속에 가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당신이 있어서 당신 어머니가 중요하듯이 와이프인 내가 아플 때 당신은 집 밖에 나가지 않았냐. 내가 아플 때 신경도 안 쓰면서 나는 그 연결고리라는 것 때문에 당신들의 가족에 있는 그 현장에 가서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옆에 있는 전성애 씨는 말을 못했어요. 50대까지만 해도 가야 한다. 본인이 시어머니가 될 60대부터는 안 가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까지 하며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최영림 씨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혼이면 가야 되지 않냐? 라고 했는데 이 3년 부부가 이런 걸로 다투는 건 비정상이다. 30년 된 부부가 돼야 이런 걸로 다투지 않냐? 라고 반박하던 선우숙 씨의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결국 정신병원에 들어가 칩거하고 있는 유영재 본인은요, 이 남편으로서도 선우숙 씨와의 결혼 생활 중에 무엇 하나 떳떳하다라고 말할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여성 팬들과 다툼까지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동거녀, 삼혼, 거기에 선우숙 씨의 언니까지 건드린 이번 사태가 결국 본인의 발목을 잡다 못해 끌어내려버린 결정타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이 본인이 만들어낸 최악의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아마 공감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안녕하세요. SBS 러브 FM 유영재 가요쇼의 유영재입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자, 유영재 본인이 이미 십수년 전에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던 모습입니다. 사실 유영재라는 사람은 꽤 긴 세월 아나운서로서 열심히 활동을 해왔던 방송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쩌다가 이 방송인이었던 그가 정신병원에 자진 입원한 것도 모자라 나아가서는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까지 건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입원한 정신병원에서도 쫓겨났다. 정신병원에서도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 담당 의사가 증언했다. 자, 이런 이야기 왜 빗발치고 있겠습니까?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한가득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우선 이 유영재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울증을 진단받고 정신병원에 긴급 입원을 했다라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진작에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점을 나타내고 계세요. 아시다시피 유영재 본인이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정신병원에 긴급 입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초 발견자가 그의 친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친동생이 직접 밝힌 내용인데 이 유영재 본인이 자포자기한 상태로 방에서 혼자 소주 5병씩 먹으면서 정말 힘들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우울 증세가 너무나 심각해졌고 결국 번개탄까지 선택을 했는데 결국 혼자 방에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는 걸 동생이 발견을 했고 방문이 잠겨 있어서 아무리 방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자 결국 문까지 다 부수고 들어가서 자신의 친형인 유영재를 구해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헛소리,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팩트는 실제로 친동생이 유영재라는 사람을 직접 발견했다라는 건 맞습니다. 물론 거기에 방문을 부쉈네, 소주 5병을 마시고 있었네, 이것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 바인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이 뒷모습 누가 촬영한 걸까요? 지금 보면 이 뉴스 방송에서도 함께 법률자문위원과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 얘기를 해보겠다. 지난 23일 엿새 전인데 이렇게 유영재 본인이 자진해서 병원에 입원하러 들어가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사진을 두고 선임 기자가 이러한 말을 해요. 유영재 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하러 들어가는 모습을 최측근이 찍어서 한 언론사에 제공한 뒷모습 사진이다.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유영재 씨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게 이상하냐? 이 뒷모습을 최측근이 찍어서 언론사에 제공한 모습이었다. 여기에 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우울증이 심각해서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러 가는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마치 이런 말도 돌고 있습니다. 여행 가는 사람이 여행 캐리어를 들고 뭔가 입국 수속을, 출국 수속을 받는 그런 공항 모습 같다. 그만큼 편안해 보였고 평범해 보였다라는 겁니다. 보통은요, 정신병원에 긴급 입원할 정도면 그야말로 정신이 없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유영재 본인의 이 당시 때의 모습을 보면 정신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짐도 잘 쌌고 옷도 잘 입은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 경찰 조사에 출석하는 범죄자들이나 용의자들을 보면은 정말 엉망진창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잘 준비해서 오는 모습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엉망진창으로 왔을 때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저 사진을 기다리고 있다가 최측근이 탁 촬영을 해서 언론사에 제공까지 했다? 보통은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어떻습니까?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그것이 뭐 전화통화라던가 언론사의 어떤 제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저 입원하는 모습을 최측근이 탁 저렇게 이 각도로 촬영을 해서 보내줬다. 굉장히 의아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안 그래도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법망을 피해서 시간을 벌기 위한 수작이 아니냐 이런 지금 불만들까지 쏟아지고 있는데 유영재의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의문점들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보세요. 유영재 씨 동생이 연예인들이 하는 그런 잘못된 방법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여 형 집에 가봤던 것이고 이틀 동안 이 관련 보도가 난 이후에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형이 쓰고 있는 노트북을 살펴보니 그때 말씀드렸던 번개탄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너무 심각해 보여서 혼자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설득을 하여 치료를 받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말씀드렸던 뭐 문을 부쉈네, 뭐 소주 5병을 깠네, 당연히 가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대목을 보면 뭔가 굉장히 준비되어 있는 진행 상태가 아니냐, 굉장히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냐, 이러한 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잠재우려면요, 유영재 본인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이것에 대하여 모든 것을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자, 유영재라는 사람은요, 한때 이렇게 정말 멋지다, 선우은숙 씨와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다 응원을 받고 있던 그런 사람인데 최근에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죠. 자, 유영재 본인이 사실 라디오 DJ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당시에 했었던 멘트를 한 몇 초 들어보겠습니다. 자,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매일 오후 4시 5분에서 6시 SBS 러브 FM 이영재 가요쇼는 중년을 품을 라디오입니다. 이 시대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년들이 마땅히 기댈 곳이 없어진 라디오. 그 라디오의 중심에 이영재 가요쇼가 중년의 삶에서 고단함과 허기진 갈증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서 좋은 음악과 아름다운 사연과 멋진 목소리로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라는 매체 상상 속의 공간이죠. 추억 속의 공간입니다. 추억과 상상 속의 공간이 점점 없어지는 요즘에 아주 보물과 같은 그런 라디오가 바로 SBS 러브 FM 유영재 가요쇼의 유영재입니다. 언제든지 힘들고 고단하고 영재 허전할 때 유영재 가요쇼가 여러분에게 편안한 기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설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 유영재 본인이 말을 한 대로 정말 중년 여성분들을 위한 그런 라디오 방송이 되었습니까? 정말 휴식을 할 수 있는 방송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범법자로서밖에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요, 사실 선우은숙 씨와 결혼한 이후에 여성 팬들과 밤늦게 술자리를 가졌고 결국 이 다투고 난 이후에 한 달간 잠수를 탔었다. 이거 아마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 당시 때 사실 이 선우은숙 씨의 그냥 불만이 아니라 사실상 선우은숙 씨의 이
결정적인 신뢰감의 문제성은요. 선우숙 씨의 언니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항상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고 실제로 결혼 이후에도 지인들, 여성 팬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늦게 들어오는 경우 대부분 그 현장에 있는 팬들의 90%가 여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용납하고도 가정생활을 했는데 결국 큰 싸움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정작 유영재 본인은 이 집을 비운 한 달 동안 문자 한 통 보내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결혼의 이후에 이혼으로 이어진 이유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결국 정신병원까지 입원할 정도로 뭔가 이 유영재 본인이 우울증이 심하다라고 하기에는 이때까지 여성 팬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혜은이, 뭐 정수라 이런 여성 가수들과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 사이에서 흥있게 노는 걸 즐겨왔던 굉장히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유지되어 왔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문제라고 할 수는 없죠. 적어도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건드리기 전까진 말입니다. 무려 5차례에 걸쳐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한 유영재 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영재 본인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또 하여 병원에서조차 쫓겨났다. 담당 의사가 말도 안 되는 증언까지 쏟아내게 되었다. 이 얘기 왜 나오고 있을까요? 지금 보면 이 정신병원의 입원 조건은요, 이 대략 몇 가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입원을 원할 때 또는 전문의와 면담 이후 필요하다라고 판단될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영재 본인은 가족이나 강제 입원이 아니라 스스로 자진 입원을 했죠. 결국 전문 의사와 면담을 했고 입원 신청서를 작성했고 보호자 확인을 받았던 겁니다. 퇴원 방법은 환자 본인의 퇴원의 신청이 있거나 이럴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바로 퇴원할 수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강제 입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요, 자진 입원보다 강제 입원이 거의 뭐 9대1 정도로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정신병원은요, 강제 입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드물다고 할 수 있는 자진 입원을 유영재 본인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영재 본인이 결국 정신병원에서조차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똑같은 가짜뉴스입니다. 허망하다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가짜뉴스의 단계가 굉장히 상세합니다. 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유영재 본인이 이 담당 의사에게도 엄청난 횡포를 부렸고 결국 담당 의가 퇴출시키라는 명령까지 내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선우숙 씨의 언니하고 똑같은 해서는 안 되는 신체 접촉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사실이었다라면 이미 뭐 언론 뉴스 기사를 통해서 이 내용이 폭발했어야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병원 안에 입원해 있는 유영재 본인에 대한 팩트를 좀 말씀드리면 확실한 건 그 안에 있는 간호사분들이나 여성 환자분들은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정신병원 내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의사가 환자에게 한 경우도 있고요. 환자가 환자에게 똑같은 짓을 한 경우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유영재 본인이 사실 다른 범법 행위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이 워낙 세간에 널리 퍼져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거기 안에 있는 여성분들은요, 굉장한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